자, 오늘은 함수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페이지는 개념원리 9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어떤 이론들을 선생님이 이용해서 설명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물론 정의니까 외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큰 틀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장을 암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함수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들어봤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제대로 정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합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집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집합을 배워야지만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는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함수의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단어 중에 뭐 대응이라는 말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함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 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함수는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는 뭐야? 그러면 관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관계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누구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관계니 혼자서 뭐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정하냐면 X와 Y로 정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X와 Y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건이 있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함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하게 대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게 다 함수예요, 사실. 함수를 모르면 생활이 안 돼, 사실.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함수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함수가 이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할 때도 다 함수가 이용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관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관계다.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 이제 이걸 정할 거야. 보통은 함수 얘기할 때 X하고 Y를 많이 써요. 선생님이 소문자 안 쓰고 대문자를 썼다는 거는 이제 느낌 삘상 뭐란 얘기예요? 그룹이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대문자는 언제 쓰는 거다? 그렇지. 모임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값에 대문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값은 소문자를 써요. 대문자를 썼다는 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니까 X라는 모임과 Y라는 모임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모임 만들 때 X하고 Y 모임 만들 때 동그라미 썼죠. 동그라미 아닌데 이러지 말고, 알겠지? 비슷한 모양 썼잖아. 벤 다이어그램 만든 거예요. 집합의 표현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 쓴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있겠죠. Y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존재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때 이 X라는 집합의 이름이 뭐냐면, 이 집합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Y라는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정의역과 공역은 집합의 이름이에요. 어떤 집합의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함수에서 등장하는 집합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 y는 그냥 문자 쓴 거지만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얘기를 하면 함수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라고 물어보면 정역과 공역의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죠? 정역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x로 정한 거고 정역의 이름을 그냥 x로 정한 거고 공역의 이름을 y로 정한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역하고 공역의 관계야. 이때 이 정역하고 공역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만 함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간단해. 모든 정역의 원소가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면 하나씩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대응된다는 말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를 함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자, 정역에 있는 원소 x1이라는 원소, x2라는 원소, x3라는 원소가 있었다고 치자. 공역에 있는 원소 뭐 y1, y2, y3가 있었다고 치자. 자, 이때 x1이 x2를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니까 x1이 x2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x2도 y2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x3는 관계를 안 가지고 있어. 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라는데 얘랑 관계를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안 돼요. 그러면 x3도 y2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수 될까 안 될까요? 왜 되죠? 똑같은 애랑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에 어떤 애랑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함수로 정의한다고 배웠잖아. 그지?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았어. 그때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역의 집합을 공역이 y1, y2, y3인데 정역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역의 원소는 y2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 원소의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소의 집합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이름을 알아야 돼. 나중에 물어보니까 치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공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공역은 뭐다? 함수의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집합의 이름인 거야. 그럼 치역은 뭐야? x와 정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역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치역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치역의 원소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1이 x2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x2가 y1과 관계를 있고 x3가 y1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함수가 되죠. 다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치역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y1과 y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x1이 y2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y1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관계가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정역에 있는 원소 x1이라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몇 개와 두 개랑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갖더라도 똑같은 거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똑같은 애랑 똑같은 값이랑 관계를 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두 개랑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함수의 정의를 다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대응이라는 건 관계 이제 생각을 쉽게 하면 돼. 하나씩 대응될 때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고, 함수가 안 되면 그 관계를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박스 3번까지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라. 잘 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풀로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집합 표시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함수를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X와 Y를 관계를 보통은 식으로 표현을 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집합처럼 생각해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관계를 표현해도 괜찮지만, 보통은 함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한다? 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그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건 알아야 되는 기본이니까. 너네가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X. 공역을 뭐라고 한다? Y.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말을 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진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Y 값이 정해진다고? 그래. 정역에 있는 원소 때문에 Y의 값, 공역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보통 정역에서 공역으로의 함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식으로 말하면, 그 관계를 정할 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질 때 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식을 우리는 F라고 말합니다. F라는 식이 있었다고 치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때 이 정역에 있는 원소 X1이 그래서 공역에 있는 원소를 내가 이 X1에 의해서 이 F라는 시계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치? 이 X1에 대한 시계값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X1의 치역인 거야. 그 치역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결정된 Y 값이라고 말해서 Fx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fx 많이 들어봤지? 그 fx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인 거야.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에 따른 식의 값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이걸 우리가 함수로 정의하면 y는 공역 그러니까 치역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y는 누구다? f x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x 값에 따른 y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함수를 y는 fx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지 이제? 진짜 이해돼? y가 fx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 의해서 선택된, 결정된 값이니까 fx로 말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y는 fx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은 x를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하고 y를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표현하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주체적으로 값을 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F3이 만약에 F3이 예를 들어서 6이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뭐 어떤 의미냐면 함수에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x가 3일 때 그렇지. 그때 치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역을 우리가 함수 값이라 그래요. 치역의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함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는 거야. 아, 함수는 관계니까 반드시 y 하나, x 하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x만 따로 얘기하고 y만 따로 얘기하면 안 된다. 관계니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거니까 먼저 x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y를 얘기해 줘야 돼요. x 때문에 y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 x와 y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x에서 y라는 함수는 보통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x가 얼마일 때 y 값 얼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때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함수의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제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해석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fx가 2x-1일 때 뭐 이렇게 주고 f3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죠. x에서 3 대입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얼마라고? 5. 여기 찾겠지.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석했어야 된다고? x가 3일 때 fx의 값, 함수 값이 얼마였다? 5였다. 라고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A가 11이면 뭐야? A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해석이 되는 거야. X가 A일 때 이 값이 11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해석을 지금까지 못했던 게 뭘 안 배웠으니까? 집합도 안 배우고 함수도 안 배웠으니까 함수의 정의도 안 배웠으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는 걸로 배웠단 말이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왔던 거지. 근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요.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좌표평면에 표현할 때는 순서상으로 말하는 거야. 관계니까. x만 따로 있을 수도 없고 y만 따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에 잘 들어. 여기가 1인 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가 1. 이 점의 좌표를 읽어봐라 그러면 1이라고 안 읽잖아. 누가 이걸 1이라고 읽냐? 어떻게 읽어야 돼? 1,0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1이 아니라 1,0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 반드시 뭘로 얘기하게 돼 있어? 순서상으로 얘기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얘네들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x와 y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x와 y의 관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도 이런 관계를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표현해봐. 어디다 표현할 거야? 3, 그렇지. 3,6의 이 점에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3,6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fx야. 그러면 이 y는 fx 위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y하고 x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x가 a일 때 함수값 fa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a, b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x에 의해서 y 값이 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시계값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관계를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그래서 a, fa로 표현하는 겁니다. a, b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연습시켜본다? 자, 선생님이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y는 3x 플러스 4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해봐 이랬단 말이야.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해봐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였죠? 함수니까 정의역을 정해야지. x를 정하고 x가 a였어. 그때 y를 b라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정의해야 돼? 그렇지. x가 a일 때 y 값을 정의해야 되는 거니까 x가 a일 때 y 값은 뭐죠? 3a 플러스 4a요. 이거예요. x가 a일 때 y는 뭐가 돼? 3a 플러스 4가 되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 해설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앞으로. 아니, 지금 이 단원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알겠지? 함수를 배웠으니까, 관계를 배웠으니까 그 함수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값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 치역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a, b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a, b라고 나와 있어도 우리는 a, b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함수 관계니까 반드시 정의역하고 치역의 관계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 거야. a, b의 표현이 맞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 낚시질 당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함수를 배웠으니까 반드시 x와 y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함수가 집합처럼 생각을 하라 그랬죠. 정역하고 공역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역하고 공역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같아야지만이 같은 함수라고 말하겠지. 그 관계가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1차 함수와 y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얘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식이 다르니까 분명히 다른 함수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정의역을 -2하고 0하고 1로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 -1일 때 -1 나오지. 너 x가 0일 때 0 나오죠. 너 x가 1일 때 1 나오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x가 -1일 때 -1이 되는 관계.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관계. x가 1일 때 y가 1이 되는 관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관계가 일치해 달라. 일치하지. 그러니까 식이 달라도 관계가 똑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확인해야 돼? 정의역, 치역.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함수를 다루는데 정의역하고 치역을 만약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함수를 접근하면은 진짜 잘못된 거야. 지금까지는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을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표현하게 될 모든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핵심. 이걸 배워야 돼요. 여기 있는 너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단어 몇 개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 중요한 거는 뭐다? 관계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 알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96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그치? 단어 설명됐으면 그 단어 설명되어 있는 거 외우고 뜻 외우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98페이지. 그래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예전에 설명해 준 적은 있어요. 그래프는 미리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프가 뭐냐고 물어보면 해집합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해집합. 집합인 거야. 그래프가 집합인 거예요.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y는 x라는 집합, 이 y라는 x라는 함수에 해는 몇 개 있어 지금? 원래는 뭐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했지만 정형을 이렇게 정했다면 얘는 해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럼 이 해를 지금 좌표 평면에 이 해를 3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어. 표현했어. 이게 뭐야? 그래프야. 선생님 점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야. 너는 그래프를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래프 아니야. 그래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집합이니까 이런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해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알려주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해를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해집합이니까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뭐다? 해집합이야.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이야. 해집합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해집합이니까 해가 1개 있으면 점 하나로 표현될 거고, 해가 2개 있으면 점 2개로 표현될 거고, 해가 무수히 많이 있으면 어떤 선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선이어야 된다는 편입견을 어떻게 해야 돼? 깨야지. 그건 아니지. 잘못된 거지. 이제 알겠지? 그래. 그 여기 9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특별히 의미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저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 간단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102페이지까지 천천히 문제를 읽어보고 정의에 의해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내용에 의해서 천천히 문제를 접근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4번을 보는데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래프에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그래프를 보고 저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값을 2라고 하고 이 직선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x는 2라는 직선이라고 말하겠지. 이 직선의 이름은 x는 2예요. x가 2일 때 값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다 x가 2, 몇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 해랑 이 해를 읽으면 2, 몇 이렇게 읽고 얘도 2, 몇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2 하나인데 2가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함수로 정의돼 안 돼? 안 되지. x값 하나에 공역 하나가 대응돼야 돼.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2개가 대응되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자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줄을 그어봐야 돼요. 이렇게 세로줄을 그었을 때 오직 하나의 해만 존재해야 돼. 이게 2개가 존재하면 이 세로줄에 2번 만났다 그러면 해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x값 하나인데 y값이 2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도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 4번에 1번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한 번씩만 만나니까. 근데 4번에 2번은 2번 만났잖아요. 2번 만나는 경우가 생겼잖아. 근데 함수가 아닌 거야. 3번도 2번 만나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함수가 아니겠지. 4번은 그렇지. 한 번씩만 만났으니까 쟤는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요령이니까 선생님이 원리가 아니라 이건 요령이니까 알려준 거야. 좋아요.